비정기가 오셨으면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끌어 들어가는 거죠. 진짜 히어로네요. 세무조사 콘텐츠 조회수 보셨어요? 꽤나 올라왔던데요. 네. 가지고 네. 이제 좀 회계사님들의 그 경력 이걸 좀 어필 좀 해보고자. 그때 제가 못 나와가지고 아쉬웠어요. 많이 했는데 세무조사 대응 많이 했는데. 예.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세무조사요? 비코 때부터 하면은 뭐 연애 한두 건씩은 했으니까 10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2, 번? 이 정도 해본 것 전 같아요. 사실 PD님이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러셔서 해봤는데 저 꽤나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한 17개? 20개는 안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왜냐면 개당 거의 막 한 달 이상씩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거의 조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 회사님은 아마 특히 또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도 데들 많이 많이 하죠. 해가지고 조사 기간이 보통 뭐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9개월. 크고 작은 거 다 했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 같아서 네. 아 이거 세무조사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증상이 있나요? 그 사업주분들이 그 느낌 받으시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 해서 나올 것 같다 이게 아니고 갑자기 복합적인 고래들이 막 생긴다거나 뭐 이러면 보통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근데 이제 2개 정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정기조사랑 비정기조사 있잖아요. 정기조사는 뭐 그냥 4년에 한 번 선정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돈을 그렇게 잘 못 벌다가 좀 터졌어 이번에. 크게 이익이 났어. 그러면은 이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요. 그렇죠.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사실은 과세를 하기 매우 제일 좋은. 요거는 약간 국세청과 세무서의 약간 그 특성을 아셔야 되는 게 사람을 투입해서 세무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인적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적출세를 환수를 하셔야 되는데 가가지고 뭐 받을 게 없는 회사에 굳이 국가의 인적자원을 넣을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약간 최소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 효익을 받는 약간 뭐 비용 효익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 조사 나오는 기준을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 아마 국세청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알지는 못하고 네. 저희가 경험상 갑자기 막 회사가 이익이 막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조사가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기로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좀 튀는 거래를 하신 경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우리 외형에 비해서 갑자기 너무 큰 거래, 뭐 매출 100억인데 단일권으로 한 10억짜리 뭘 끊었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경우 왕왕 있고요. 아니면 특수관계자랑 좀 거래가 지속적으로 길게 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연말 연초 뭐 요때 뭐 집중해서 뭔가 이제 거래가 뭘 거래를 발생한다든지 했다.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뭔가 행위를 할 여지가 발생하는 게 연말 연초거든요. 그럴 때 특이한 거래들 있으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봤어요. 미술품을 좀 많이 샀었던 회사예요. 근데 진짜 업무용으로 전시하시려고 산 회사였는데 거기가 미술품 좀 많이 사니까 조사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해외 계좌 있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국가별로 좀 그 해외 재산 얼마 있는지 서로 국세청끼리 좀 맞아요. 주고받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데이터 공유가 되죠.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에서 잘못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에 10억 있는 걸로 그렇죠. 공유가 돼서 이분들이 비정기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사가 왜 나왔지? 약간 그랬는데 혐의로 너네 말레이시아에 계좌에 10억이 있다더라. 들었는데 설레서 이렇게 잠이 안 오시더래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이게. 북한에서 계좌 해킹을 잘못해서 우리 쪽으로 넣은 게 아닐까? 약간 그래서 막 설렜는데 그냥 잘못 온 거였대요. 그냥 잘못 온 거고 근데 조사는 시작됐고 꼭 그것만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쭉 다 보고 줄세액은 나오고 좀 억울하게 끝난 사람도 억울하네요. 있고. 예. 전조 증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딱 이거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사실 특정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면은 거의 100% 나오죠. 몇 억짜리 가짜 세금 계산서를 그냥 끊었어요. 그러면 요즘 건 거의 100%. 그렇죠. 몇 달 후에 100% 나옵니다. 100% 소명 요청하라고 와요. 국세청에서 한과세 기간에 3억 이상 끊으면 그거는 아예 범칙 전환되는 맞아요. 금액이어서 3억 이상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 단위 과세 기간에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0% 나오죠. 뭐. 네. 이게 세무조사가 이제 국세청조사가 있고 세무서조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세무서조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에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대리인한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조 증상이라고 뭐 그럴 수도 맞아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소명을 요청을 하다 잘 안 되면 세무조사로 전환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세무서조사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경험상.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쳐들어왔어요. 파란 박스가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박스가 왔다. 근데 그 쳐들어올 정도면은 사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검찰이랑 같이 들어오시는 그런 조사가 아니면은 사실은 파란박스 들고 올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되게 젠틀하게 오셔요. 종이 한 장 들고 오셔가지고 문 여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오십니다. 네. 진짜로 쳐들어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쳐들어오면은 이미 사실 뭔가 특정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는데 뭐 아까 강수행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케이스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뭐 어떻게 하려고 먼저 소리 지르면서 오시니까 뭐 손 네. 떼세요. 뭐 네. 어떻게 해서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때는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무조사 헌정인가 읽고 시작한다는 그 있던데. 납세자의 권리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아. 납세자의 권리와 뭔가 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그냥 읊어주고 뭐 저희도 마치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비슷한 거, 그거랑 비슷한 비슷해요. 거죠. 예.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읽어주진 않고요. 그냥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요. 네. 국세청에 한 번 불려간 적이 있는데 일단 그놈들은 한 사람 앉혀놓고 둘이 시작하더군요. 여기에 기 죽으면 안 돼요. 되려 이쪽에서 기선 제압을 해야 되죠. 하도 열받아 욕설까지 오간 적이 있어요. 그나마 해외 시민권자라 한국 족밥들 무시하는 거죠. 아. 그 댓글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방법까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이미 세무서에 그렇게 가신 이유가 뭔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 혐의가 없다고 하면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과세 혐의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다투건 뭐라고 하면 어쨌든 그거에 따른 처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굳이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할 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조사관도 사람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관님들의 재량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관계를 악화시켜가면서 그것까지 없앨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이제 세무가 좀 특수 영역이어서 잘못이 있어도 이게 잘못한 건 줄 모르고 가시는 경우도 맞아요. 많아요. 네. 조금 조심스럽게 가실 필요가 있어요. 욕 받고 시작하셨는데 보니까 진짜 잘못한 거면 그러면은 네. 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떳떳하게 살았어도 세무에서는 잘못을 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기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변호사 오기 전까지 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세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게 네.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얘기나 하는 거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 상황에 놓이면 그냥 똑같이 해야겠네요. 우리 회계사 올 때까지 말 안 한다. 그 연락을 받으시면요, 그 이제 국세청은 갑자기 이렇게 납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기 막 전에. 이거 손수건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은 가까운 세무사나 뭐 대리인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왜 오는 거냐 정도는 좀 물어보고 그쵸.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한테 항상 먼저 그런 연락이 오면 먼저 물어봐야 되고 일단 세무대리인이랑 어떤 그 세무서 방문할 일이 있다면 같이 동행해서 가기만 해서 앉아만 계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모든 웬만한 대화는 다 세무대리인이 다 커뮤니케이션 할 거기 때문에 꼭 가야 되면은 가게 되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이 가는 대리인이 가도 돼요? 대리인이 가도 돼요? 대리인이 가도 돼요. 네. 이건 저번에도 제가 궁금했던 건데 네. 만약에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네. 뭐 회계법인에 찾아서 전화를 하면은 이게 회계사분들이 이렇게 와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검토를 한번 쭉 같이 해주는 거죠. 비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도착하는 경우면은 좀 더 좋기는 해요. 조사관님 미리 만나 뵙고 어떤 건으로 오셨어요? 해가지고 먼저 알아뵈면 지금 이게 어떤 사연인지가 파악이 가능한데 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도착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죠. 그렇게 가면 어떤 컴퓨터 가져가셨어요? 해가지고 그거에서 저희가 똑같이 하드 수집하고요. 조사팀이랑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도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혐의가 있으시냐 하면서 인터뷰 먼저 하고 이 이슈는 포기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볼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대응할 수 있고 뭐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슈들을 나눠요. 저희. 그래서 굳이 막 그레이존에서는 저희가 안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소명하면 좀 최대한 막아내고 이제 앞에 뭐 잘못했어. 이제 그거는 그래도 혐의를 최대한 좀 가볍게 맞을 수 있게 도와드려요. 진짜 히어로네요. 비정기가 오셨으면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끌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세무조사 맡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좀 전조 증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상한 거래를 하시거나 뭔가 좀 대표님 보시기에 약간 뭔가 걸리는 거래가 있으신 경우들이 통상 많잖아요. 웬만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 잘 하시고 상담 받으셔서 좀 더 안정적인 사업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